자, 211쪽입니다. 저번에 우리 저거 했었죠. 1번하고 2번까지 했다고 했었으니까. 그러면 이제 3번 해야 될 차례고, 그 밑에 있는 확인 체크는 조금 이따 풀어보실 건데, 이 3번 통해서 두 가지 방법 다시 한 번씩 더 해드릴게. 그래서 다시 한번 하고 나서,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확인 체크 한번 해봅시다. 자, 3번이에요, 3번. 예제에 있는 거. 아시는 분들은 끄덕끄덕 해주시고, 잘 모르시는 분들은 지금 다시 한번 보시고. 자, 일단은 첫 번째 방법은 뭐였었냐면 요 절대값 안에 있는 요게 0이 되는 값을 기준으로 해서 범위를 두 개로 나눴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범위는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거 하나 있었고요. 두 번째 범위는 x가 0보다 작다. 이렇게 일단은 범위를 우리가 나눴었습니다. 자, 나누고 나서 x가 0보다 클 때는 양수란 소리니까 나올 때 그대로 나오겠죠. 그래서 x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는 0보다 크다. 이렇게 이제 하나 썼고요. 자, x가 0보다 작을 때는 거꾸로 바뀌어서 음수로 나오겠죠. 그래서 얘는 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는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요거 하나만 차이 나는 거 보시죠. 하나는 플러스 x, 하나는 마이너스 x 이렇게. 그리고 나서 풀어봅시다. 자, 얘를 이제 풀어보면 x고 2,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고 0보다 큰 거니까 얘들아 위에 바깥의 범위일까 가운데 사이 범위일까요? 바깥의 범위겠죠. 그렇죠? 헷갈리시면 해보세요. 헷갈리시면 이렇게 그려서 여기가 마이너스 2고 1이고 이게 눈으로 보면서 확인하는 거야. 어디가 클까? 이쪽이 더 크네. 여기랑 여기랑. 그쵸? 해서 범위는 두 개입니다.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x는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이제 두 개를 쓰시는데 기본 범위가 있잖아. 우리 기본적으로 세팅해놓은 범위가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를 세팅해놨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이 둘 중에서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건 이제 요거죠. 요거. 그래서 첫 번째 범위에서 최종적으로 나오는 답은 요거예요.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 자, 두 번째 갑니다. 두 번째는 요래되어 있고 2, 1이고 이번에 요쪽에 마이너스죠. 그러면 얘가 이제 바로 할게요. 이번에 얘는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x가 2보다 크거나 같다인데 얘도 기본 범위가 있잖아요. 기본 범위가 음수니까 요거를 골라줘야겠죠.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요거를 골라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은 1번의 범위 그리고 2번의 범위 얘네 두 개를 합쳐주시면 돼요. 자, 합쳐주면 뭐 합친다고 할 것도 없죠. 그냥 쭉 이어서 쓰면 되죠.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고 x는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이제 두 개로 나눠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방법이 하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방법은 뭐였었냐면 이런 거였어요. 얘는 조금만 줄여놓고 두 번째 방법은 우리 요거 x의 제곱이 절대값 x의 제곱하고 똑같다고 했었죠. 저번 시간에 얘기 한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식을 이렇게 바꾸는 거야. 자, 이렇게 바꿨지. 이렇게 바꾸고 나서 이 절대값 x가 좀 불편하잖아. 그래서 t로 바꿔.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얘가 t, 2, 1 이쪽 마이너스. 그러면 t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 또는 t가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두 개가 생기겠죠. 그런데 원래 t는 절대값 x였잖아요. 그래서 다시 절대값으로 한번 바꿔보세요. 이렇게. 그러면 얘는 말이 안 되죠. 절대값이 음수일 수는 없겠죠. 해서 버리고 남는 거는 요해입니다. 절대값 x가 1보다 크거나 같은 거. 자, 근데 절대값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면 이렇게 하고 수직선을 만들어가지고 오늘은 없으신 저기 어디지? 지구를 떠나신 그분이 요 안에서 토카토카를 추고 있다고 했죠. 그래서 피해가자 해가지고 범위는 1보다 크거나 같다. 그 다음에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하시면 조법이랑 똑같은 거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언제만 쓸 수 있다 했냐면 절대값 x가 있을 때 딱 요 경우만 요게 있을 때만 쓸 수 있다고 했습니다. 1번처럼 절대값 x 마이너스 1 이렇게 있으면 못 씁니다. 얘는 절대값 x만 있을 때만 쓸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 아래쪽에 보시면 250번 확인 체크 250번에 두 문제가 있는데 왼쪽에 있는 거는 절대값 x가 있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거는 그런 게 아니죠.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거는 하나씩 범위 나눠서 풀어보시고 왼쪽에 있는 거는 지금 요거 내가 얘기했던 두 번째 방법 있죠. 이 두 번째 방법대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간 드릴게요. 한번 해보세요. 혹시나 답이 나오셨다면 정말 잘하신 거고요.
혹시 답이 안 나왔다면 아직은 익숙할 수 있습니다. 자, 2번 먼저 할게요. 2번. 내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잘 봐. 그리고 내가 하는 과정들을 한번 잘 보라. 그러니까 이게 답이 맞고 틀리고가 사실 중요하다기보다는 내가 쓰는 과정 중에 어디까지 내가 스스로 생각을 했을까가 더 중요한 거니까 지금 단계에서는. 일단은 요거 x가 1이죠. x가 1이야 기준점이. 그러면 범위를 두 개로 나눠야겠지. 요 생각은 했어? 요 생각? 1보다 크거나 같다. 그 다음에 이쪽은 1보다 작다. 이렇게 이제 두 가지. 그리고 요거 등호 있죠. 이 등호는 이쪽에 붙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 둘 중에 하나는 아무 데나 붙어야 돼. 그래서 나 항상 붙이는 거야, 저쪽에. 자, 그리고 x의 제곱 마이너스 2x, 그 다음 이쪽은 양수니까 그대로 나오겠죠, 이렇게. 그대로 나옵니다. 자, 그 다음 이쪽은 음수니까 저기 가운데가 거꾸로 나오겠다. 아이고, 3x가 아니지? 2x지? 가운데가 마이너스 2x 플러스 2 플러스 2 이렇게 나오겠죠. 여기까지 하셨나요? 뽑아내시는 것까지.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계산합시다. 없어지고. 그럼 얘는 요거네. x의 제곱 마이너스 4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야. 그치? 그리고 x 마이너스 4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건데 아직까지 상상이 어렵다면 이렇게 그려보시고 0이고 4고. 그쵸? 그 다음에 0보다 크거나 같은 데니까 이 두 개겠네? 요래. 이쪽은 x가 0보다 작거나 같은 거, 이쪽은 x가 4보다 크거나 같은 거, 이렇게 두 개인데 기본 범위가 있잖아. 기본 범위가 1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이런 거 될까 안 될까? 이런 거 안 돼요. 버려. 되는 건 요거 하나예요. 이쪽에서는. 자, 요거 맞은 사람. 여기까지. 여기까지 괜찮아? 오케이. 자, 그다음 이제 이쪽 보시면 얘는 더 쉽다. 둘이 날리고 나서 x의 제곱이 4보다 크거나 같은 거거든? 그러면 얘는 바로 가셔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천천히 거쳐가도 돼. 이렇게 쓰고 인수분해 해보면 요거죠.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얘를 그려봤을 때 얘도 요 자리가 마이너스 2고 요 자리가 2고 큰 쪽이니까 요쪽 아니면 요쪽인데 얘도 기본 범위가 x가 1보다 작다니까 이런 거는 소용이 있을까요? 소용이 없을 겁니다. 자, 요거 버리세요. 그럼 되는 거는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하나가 되겠지. 됐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은 이 두 범위를 합쳐주면 되는데 뭐 둘이 겹치는 거 없으니까 그냥 쓰시면 돼요.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x는 4보다 크거나 같다. 여기까지 해서 딱 맞추셨으면 아주 훌륭하게 잘 한 겁니다. 그래서 답은 요거예요. 요게 답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옆에 거는 어떻게 하자 했었냐면 얘는 그 방법으로 잠깐만 요거는 살려놓고 조금만 지워놓고 여기다 할게요. 필기할 사람 하세요. 옆에 거는 간단한 방법으로 하자고 했었습니다. 자, 얘는 그대로 놔두고 이쪽에다 한번 해볼게요. x의 제곱 마이너스 2 절대값 x 마이너스 3은 0보다 작다인데 이런 게 있으니까 우리 요거 이렇게 바꾸자. 이렇게 바꾸고 그 다음에 t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3은 0보다 작다. 이렇게 쓰겠죠. 이렇게 쓰고 나서 인수분해를 해보시면 3일이고 여기 마이너스죠. 그럼 얘가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가는 거거든, t의 범위가. 그런데 이 t가 원래는 절대값 x니까 이렇게 바꾸겠죠. 근데 절대값이 마이너스 1보다 큰 거는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닌가요? 그쵸? 음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범위를 어떻게 쓰실 수 있어야 되냐면 그냥 이렇게 쓰실 수 있어야 돼요. 절대값 x는 3보다 작다. 마이너스 1을 날릴 수 있어야 돼. 얘는 너무 당연한 얘기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요거 얘는 3보다 작은 거니까 이렇게 원 그리시고 이 원 안쪽이겠지.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요게 답입니다. 이렇게 풀어내시면 돼요. 적으실 거 있으신 분들 적으시고. 212쪽에 우리가 많이 보던 그림 있네요, 이거. 저 십자가 모양 이거. 중학교 때도 많이 했었습니다, 얘는. 자, 가로가 30이고 세로가 20이고 일정한 폭의 길을 만들었고요. 그 폭을 x라고 합시다. 그리고 길을 제외하고 남은 정원의 넓이가 200제곱미터 이상이 되도록 했을 때 길의 최대폭을 구하라 했습니다. 그러면 일단 요게 가로겠죠. 30에서 x를 뺀 게. 그 다음에 요게 세로일 겁니다. 20에서 x를 뺀 게. 그리고 요게 이제 얼마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냐면 200보다는 크거나 같다고 했습니다. 200 이상이라 했으니까. 자, 그럼 얘를 이제 쫙 다 풀어보시면 계산 과정을 생략할게요. 중간 계산은.
자, 요런 게 나와요. x는 10보다 작거나 같고 40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오는데, 여러분들 가로 세로가 지금 30하고 20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갖다가 길의 넓이를 40이라고 해버리면 다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니까 이런 거 안 되고, 최대 길의 넓이는, 길의 폭은 10m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요거 우리 2차 방정식 할 때도 그런 얘기 했었던 것 같은데, 그 둘 중에 하나는 답이 안 된다고. 얘도 마찬가지로 둘 중에 하나는 답이 안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됐을까요? 그러니까 활용이라 해봤자 요 정도 활용, 요 정도 활용만 할 수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 되셨으면 205쪽으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205쪽에 215번 실력어 문제 요거 한번 할 텐데요. 자, 요거는 이제 미리 얘기하자면 겁나게 어렵습니다. 겁나게 어렵고 생각할 거 되게 많으니까 일단은 요거는 뭔가 이렇게 막 열심히 적으려고 하지 마시고 이따가 적을 시간 다 드릴 테니까 한번 칠판에서 내가 무슨 짓을 하는지 한번 잘 좀 따라가면서 좀 보도록 할게요. 자, 거기 보니까 일단 제일 먼저부터 싫어. 뭐가 싫으냐면 절대값이 2개야. 그치? 이거부터 싫어. 그 다음에 심지어 그 부등호 옆에 보니까 또 K야. 이것도 싫어. 자, 그리고 해를 갖도록 하는 실수 K 값의 범위, 이 말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그래서 얘는 우선은 그 부등식을 한번 절대값을 풀어가지고 좀 써보도록 할 건데요. 자, 일단은 먼저 뒤에 거 뭐 K가 얼만지, 그 다음에 구하는 게 뭔지 상관없이 이 부등식 먼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기준점이 2개죠. 하나는 x는 마이너스 1이고요. 하나는 x는 1. 이렇게 이제 2개의 기준점을 가질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범위가 3개가 나올 거예요. 하나는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 하나는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다.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는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이렇게 이제 3가지 범위가 나올 겁니다. 자, 3개로 이제 범위를 나눠 놓으시고 풀어봐야지. 자, 얘는 이제 뭐 한 2 정도 되는 숫자란 소리지 않니? 2. 그러면 여기 x에다 집어넣었을 때 여기 2 집어넣으면 3이죠. 3은 양수, 음수? 양수지. 그 다음에 여기다 2 집어넣으면 1인데 1도 마찬가지로 양수죠. 그래서 요거는 둘 다 양수로 나올 겁니다. 둘 다 양수로. 그래서 둘 다 양수로 나온 거 쓸게요. 2x 플러스 2, x 마이너스 1은 k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둘 다 양수니까. 자, 그리고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정리 한번 해봅시다. 이쪽 3x고 플러스 1이 k보다 작거나 같은 거죠. 그리고 3x가 k-1보다 작거나 같은 거고 3으로 나눠주시면 이거네요. x는 3분의 k-1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이제 이 첫 번째 범위에서 나오는 겁니다. 근데 아까는 우리가 이렇게 범위를 나눠놓고 나서 이 범위랑 기본 범위를 비교를 해가면서 공통인 부분, 겹치는 부분이 어디인지를 확인을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거를 못해요. 왜냐면 K가 있잖아요. K가 있으면 모르잖아, 숫자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그냥 이 상태로 놔두세요, 우선은. 자, 그 다음에 넘어갈게. 자, 여기입니다. 여기는 X가 0 같은 숫자인 거예요. 내가 항상 요거를 뭐 같은 숫자라고 얘기해 주는 게 뭐냐면 이게 양수인지 음수인지 헷갈리는 친구들을 위해서 꼭 한번 눈으로 확인을 해보라는 소리입니다. 자, 여기다 이제 0 한번 대입해 보시면 이쪽은 양수가 나올 거고 이쪽은 음수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거를 풀어 쓰겠습니다. 이쪽은 양수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쪽은 음수가 나오고 이렇게 되겠죠, 지금. 자, 그리고 이제 얘를 푸시면 x 플러스 3이 k보다 작거나 같은 건데 그러면 x는 k-3보다 작거나 같다 라는 게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해가 정확히 뭔지는 몰라요. 왜냐면 지금 여기 k 값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뭡니다. 얘는 마이너스 2 같은 숫자죠. 다 대입하시면 음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바로 한번 가볼게요. 음수.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x 플러스 1, 요게 이제 k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하시는 거고,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이 k보다 작거나 같은 거고, 마이너스 3이 이렇게 되는 거고, 마지막에 이제 마이너스 3으로 나누면서 부등호 방향 바뀌겠죠? 반대로. 이렇게 쓰시면 되겠다. 그리고 이쪽에서 나오는 건 요겁니다. 그런데 얘도 마찬가지로 모르죠. 여기까지는 됐을까?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지금 내가 뭐 한 거냐면 우리가 절대값 2개 있는 부등식 범위 3개로 나눠서 풀었잖아요. 그렇게 이제 일단은 3개를 풀어 놓은 겁니다. K가 얼마인지도 모르겠고 구하는 게 뭔지도 모르겠고. 자, 됐을까요? 여기까지는 할 수 있을까요? 그래. 자, 그 다음에 이제 한번 하나씩 좀 찾아봅시다. 자, 일단은 조기부터 볼게요. 조기부터. 자, 얘는 우리 수직선에다 여기 위에다 할게, 수직선.
이렇게 하면 기본 범위가 1보다 크거나 같은 거잖아. 기본 범위가. 그러면 1 하나 딱 놓고 요런 범위란 말이지. 그치? 요런 범위야. 자, 근데 얘 얼마인지 모르지. 얼마인지 모르긴 하는데 어쨌든 저 x라는 숫자가 이 숫자보다는 작거나 같은 거죠. 작거나 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거란 소리 아니니? 요런 거? 요런 거? 요런 걸 갖고 와야 된다는 소린데 잘 봐. 자, 얘가 지금 여기 있어. 이게 아닌데. 얘가 여기 있어. 이렇게. 여기. 이렇게. 그러면 겹치는 부분 있어요? 없어요? 지금? 겹치는 부분 있지. 그러면 저기서는 해가 있는 거죠. 저런 상태면. 근데 얘가 쭈루루루루루루 와가지고 여기서 짠 하고서 딱 만났어. 그러면 이 경우에는 어때? 겹치는 부분이 아직은 있죠. 둘 다 지금 뭐 작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니까 1이 하나가 있겠지. 근데 얘가 살짝 넘어가면 얘는 겹치는 부분이 이제는 없어집니다. 그러면 겹치는 부분이 생기려면 적어도 어때야 되냐면 1보다는 더 얘가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이쪽이. 더 오른쪽에 있어야 된다는 소리야. 요건 좀 이해됐을까? 오케이. 그러면 이제 색깔 바꿔서 노란색으로 할게요. 이제. 봐. 우리가 이제 본 건 뭐냐면 요 숫자 있지. 내가 동그라미 친 거. 이 동그라미 친 거. 요게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더 이 연두색 요게 오른쪽에 가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래야지만 겹치는 부분이 나올 거야. 됐을까요? 그러면 봐. 요거 풀어볼게. k-1이 3보다 크거나 같은 거고 얘는 k가 4보다 크거나 같은 거 맞나요? 요런 범위 내에서. 됐어?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야. 두 번째는 얘도 한번 해볼게. 수직선에. 자,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1이 있고요. 1이 있고요. 얘는 요런 거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여기 비어있는 요런 형태가 됩니다. 자, 근데 얘도 저 숫자가 얼마인지 모르겠다만 k-3보다 어쨌든 작거나 같은 거잖아. 그러면 얘는 작거나 같은 거니까 우리가 요걸 갖고서 움직여야겠죠. 그렇죠? 요런 거 갖고. 자, 한번 움직여 봅시다. 그러면 얘를 갖고 움직일게요. 자, 요거 갑니다. 쭈쭈쭈 갑니다. 아직 겹치는 부분이 있죠. 겹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얘는 계속 작은 거니까 이거보다. 있어요. 계속 있어요. 그러다가 조금 이제 잘리기 시작하죠. 범위가. 잘려 하다가 짠 하고 갔어. 그럼 여기서는 겹치는 게 있을까 없을까? 아직 있죠. 마이너스 1이 딱. 그러다가 여기서 짱 하고 조금만 왼쪽으로 벗어나면 겹치는 게 없겠죠. 그러면 얘도 봅니다. 얘도 지금 우리 방금 눈으로 확인했다시피 요거 있지? 요게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돼. 요게 더 왼쪽에 있어야 돼. 요 화살표가 왼쪽으로 가는 화살표가. 그럼 얘는 K는 2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범위가 또 하나가 나왔어요. 이렇게.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요거. 자, 요거 마지막 거 갖고. 자, 마지막 거는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겁니다. 그러면 얘는 이제 기본 범위가 이렇게 생긴 놈이고,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요거를 볼 텐데, 요게 이제 얼마인지 몰라요, 얘도. 그런데 얼마보다는 크거나 같은 거잖아요, 얘가 지금. 크거나 같은 거니까, 색깔 다르게 하자. 뭐 요런 거 갖고서 우리 움직여야 된다는 소리죠. 그렇죠? 저런 거 가지고 한번 움직여 봅시다. 지금 이 상태면 해가 있나요? 이 상태면? 있죠. 겹치는 부분 가운데 있으니까 옮겨 볼게요. 쭈루루루루 있죠. 하다가 얘가 착 들어갔어. 그럼 이때는 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은 없는 거야. 얘는 하나는 뚫려 있고 하나는 채워져 있으니까 해가 없는 거야. 그리고 더 가도 해가 없겠지. 그럼 얘는 마이너스 1까지 가면 안 되고 마이너스 1보다는 조금 작아야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 생각을 갖고 우리가 여기 있죠. 요게 마이너스 1보다는 조금 작아야 돼. 이렇게 된다는 소리지. 마이너스 1보다는 조금 작아야 돼. 얘는 작거나 같은 게 아니에요. 좀 작아야 됩니다. 얘는. 자, 그러면 요거 한번 풀어볼게요. 양변에 마이너스 3을 곱해버리시면 이렇게 되는 거고요. k 플러스 1이 3보다 크다. 그 다음 얘는 k가 2보다 크다라는 범위가 나왔습니다. 됐을까요? 여기까지. 자, 그럼 우리가 여기까지 하면 K의 범위를 몇 개 구해놨냐면 3개를 구해놨어요. 자, 3개 범위 한번 우리 잘 봅시다. 4보다 크거나 같은 거, 2보다 크거나 같은 거, 그 다음에 2보다 큰 거. 이렇게 이제 3개의 범위가 있죠. 그런데 거의 다 왔어요. 이제 이것만 잘 보시면 돼. 그러면 이제 K가
범위가 공통 범위가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온 친구들이 제일 많이 틀리는 게 이렇게 써서 틀려요. K가 4보다 크거나 같다. 근데요, 봐봐요. 이 세 개가 공통 범위가 이거긴 하죠. 그렇잖아. 얘는 2보다 큰 거야. 2보다 크거나 같은 거야. 요거는 4보다 크거나 같은 거야. 그러면 셋이 다 같이 겹치는 범위는 4보다 크거나 같은 게 다 같이 겹치는 범위긴 하거든. 근데 잘 봐. 잘 봐야 돼. 만약에 if 여기서 해가 있어. 이렇게 절대값 나눠놨을 때 해가 있어 여기. 그 다음에 만약에 여기 해가 없어. 여기도 해가 없다고 해보자. 이렇게. 그러면 이 전체 부등식에 해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있는 거죠. 하나라도 있으면 해는 있다고 하는 거야. 만약에 셋 다 해가 없잖아. 해 없어 이러면 해가 없는 게 맞거든. 그런데 셋 중에 하나라도 해가 이렇게 있으면 얘는 전체 부등식에 해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그리고 뭐 운이 좋으면 셋 중에 2개가 이렇게 해가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운이 더 좋으면 세 개가 다 이렇게 해가 있을 수도 있겠지. 다만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셋 중에 하나만 해가 있어도 해가 있는 거야. 그러면 너희가 답을 써줄 때 이렇게 써주면 안 되고, 자, 답 갑니다. 답은 뭐라고 써줘야 되냐면 이렇게 써줍니다. K는 2보다 크거나 같다를 써줄 겁니다. 자, 한번 같이 보세요. 만약에 이제 경우 한번 따져서 보자. 일단 답 써놓고. 여러분, K가 2야. 딱 2라고 해볼게. 딱 2야. 이거 해당돼 안 돼? 2면? 안 되지. 해당 안 되지. 얘는 해당돼 안 돼? 괜찮지? 얘는 해당돼 안 돼? 이거 안 되지. 2보다 커야 되니까. 그러면 여기 1, 3번은 해가 없는 거야. 그런데 2번은 해가 있는 거지. 근데 아까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 셋 중에 하나만 있어도 해가 있는 거라니까. 하나만 있어도. 자, 그 다음에 조금 숫자를 바꿔볼게. K가 3이야. 자, 여기 해당돼 안 돼? 안 되지. 여기는 괜찮지? 여기는 괜찮지? 그러면 얘는 지금 하나는 해가 없고 2개는 해가 있는 거네. 이래도 전체 부등식은 해가 있는 겁니다. 하나 더. 자, K가 4야. 해당돼 안 돼? 되지. 얘는 되지. 그 다음 얘는 마찬가지로 되지. 아, 얘는 셋 다 되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해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너희들이 이런 식으로 해놓고서는 공통범위를 찾는 거에 좀 익숙하거든. 우리가 계속 그런 거 했던 게. 근데 지금은 그런 공통범위를 찾는 게 아니라 가장 넓은 범위를 찾는 거야. 왜? 셋 중에 하나만 돼도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문제가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여기까지 오는 것도 어렵거니와 이렇게 찾아놨을 때도 이걸 쓰고서 정말 많이 틀려요. 잘하는 친구들도. 왜냐면 여기까지는 나 이제 불태웠어. 난 너무 수학 잘해. 난 성공작이야. 여기까지 쫙 다 써놓고서는 마지막 공통범위, 그래, K가 4보다 크거나 같다 하고서 그냥 뇌절하는 거야.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아셨죠? 해서 절대값이 2개 있을 때 나올 수 있는 가장 어려운 그런 문제예요. 얘는. 가장 어려운 문제. 해서 요건 잠깐 시간 드릴 테니까. 자, 214쪽 봅시다. 여태까지는 이제 2차 부등식을 풀어봤죠. 그렇다면 지금은 이제 뭘 하실 거냐면 2차 부등식을 작성을 한번 해 보실 겁니다. 자, 요거는 이제 무슨 말이냐면 우리 2차 방정식에서 요거 해구하세요 하면 어떻게 구해요? 얘는 뭐 이렇게 인수분해해서 구하겠죠. 그쵸? 해서 이제 x는 마이너스 1 또는 3 이렇게 말씀을 하실 텐데요. 이거 말고 우리가 2차 방정식에서도 뭘 해봤냐면 해가 마이너스 1이고 3일 때 x제곱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을 구하세요 하는 그런 문제도 이제 봤었죠. 그쵸? 그쵸? 그런 거 어떻게 했었나요?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3은 0 이렇게 세웠던 거 기억나나요? 요 과정? 자, 요 과정을 그대로 한번 따라갈 건데 얘는 등식이잖아? 이게 부등호만 붙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거기 한번 보실까요? 박스. 자, 박스 보시면 해가 x는 알파보다 크고 베타보다 작은 그런 x제곱의 개수가 1인 2차 부등식은 그렇게 세운대요. 자, 근데 요거 세우는 이제 방법 알려드릴게요. 이런 생각을 갖고 하시면 돼요. 일단은 여러분 해가 이렇게 생기든 아니면 해가 이렇게 생기든 이 부등호 방향을 일단 보지 마시고 우선은
이 두 개의 숫자만 봐주세요. 이 알파 베타는 숫자예요. 이 알파 베타만 봐주시고 마치 2차 방정식 세우듯이 이렇게만 세워주세요. 마치 2차 방정식 세우듯이. 됐어요? 여기까지 쟤랑 똑같죠? 근데 여기다 등호는 못 붙이는 거잖아. 그쵸? 봐봐. 이거 지금 개수, x제곱의 개수가 얼마래? 1이라고 했지. 1이라고 했지. 1이면 이게 생긴 게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밑에가 사입범위예요? 위에가 사입범위예요? 어디야? 위에야 밑에야? 어디? 이렇게 사입범위가 나오려면 이거야? 아니면 요거야? 밑에지, 밑에. 이 밑에가 어디부터 어디까지라는 범위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밑에요. 이렇게 해주는 거고. 자, 얘 봐봐. 얘는 어디야? 이렇게. 날아가는 범위지. 날아가는 범위. 날아가는 범위 어디야? 여기 두 개지. 여기 두 개. 그래서 얘는 이거보다 커요. 이렇게 써주는 거야. 작아요, 커요. 자, 거기 예시 한번 볼게요. 해가 마이너스 1부터 5까지고 x제곱의 개수가 1인 2차 부등식이라 되어 있죠. 그거 한번 같이 세워봅시다. 거기 이제 숫자만 보세요. 마이너스 1하고 5지. 그 다음에 x제곱의 개수가 1이야. 그러면 마이너스 1하고 5고 x제곱의 개수가 1이니까 1 안 쓸게요. 이렇게 됐죠. 이렇게. 근데 범위가 봐봐. 범위가 이거잖아, 얘들아. 사입범위잖아, 사입범위. 그러면 헷갈리면 그래프 그려봐. 이렇게 그리고 x축으로 했을 때 이 범위가 나오려면 밑에여야 돼, 위여야 돼? 밑에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닫아주시는 거야. 0보다 작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야. 해가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고 x가 3보다 큰 x제곱의 개수가 1인 2차 부등식인데 얘는 일단 또 숫자만 보세요. 마이너스 2 하나랑 그 다음에 3 하나랑 이렇게 해주시고 x제곱의 개수가 1이니까 또 저렇게 생겼겠죠. 저렇게 생겼을 텐데 얘가 범위가 이렇게 나와야 된대. 요거 하나랑 요거 하나랑 날림 범위지. 양쪽으로. 날림 범위면 밑에 위에. 위에죠, 위에. 위에니까 커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그렇게 2차 부등식을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 요거는 헷갈리는 게 뭐냐면 음수일 때가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음수일 때는 반대잖아, 우리. 음수일 때는 반대니까 그것만 잘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출제자라면 양수인 걸 내겠니? 음수인 걸 내겠니? 당연히 음수인 걸 내겠죠. 그쵸? 자, 음수인 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옆에 215쪽 한번 보세요. 자, 215쪽에 2차 부등식의 해가 그렇게 생겼을 때 2차 부등식이 0보다 큰 거 해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차근차근 한번 나랑 같이 해볼게. 봐봐. 일단은 해가 마이너스 3부터 4까지죠, 여러분. 그쵸? 근데 원래 2차 부등식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런 거야. 이놈의 해가 요거라거든. 자, 봐봐. 근데 봐봐. A가 양수라고 한번 생각해볼게. 상상 한번 해봐. A가 양수면 이렇게 생겼지. 그치?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여기 X축이고. 근데 0보다 큰 구간은 여기 아니야? 이렇게? 여기 이렇게 두 개 아니야? 그치? 근데 해가 어떻게 나왔어? 날림 범위로 나왔어? 아니면 사입 범위로 나왔어? 사입 범위로 나왔잖아? 그럼 이거 이상한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봐봐. 자, 하나 더 그릴게. 혹시 그럼 0보다 작나? 이렇게 봐봐. 0보다 작나? 그리고 이 2차 부등식이 0보다 큰 구간을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지, 이렇게. 얘는 A가 뭐겠구나? A가 음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자, 거기 A에다가 음수 이렇게 적어주시고 A가 음수인 거예요. 됐죠? 자, 그리고 나서 숫자 보세요. 마이너스 3하고 4죠. 그러면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4 이렇게 됐고 최고차항의 개수가 A니까 A 하나 딱 붙여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0보다 큰 거니까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얘는 요거 따라 그대로 온 거예요. A는. 그 다음에 요것도 이렇게 그대로 따라온 겁니다. 됐어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 문제는 이제 이렇게 풀어야 돼요. 이거는 이제 푸는 방법이 딱 정해져 있어. 자, 이거 전개 한번 해봅시다. 요거죠, 전개하면. 자, 그리고 A랑 같이 받아서 한번 해볼게. 전개하면 최종식은 이렇게 되는 거 맞나요? 그쵸. 그런데 이제 위의 식, 원래식 한번 봐봐. 원래식이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잖아. 그러면 비교 한번 해볼게. B랑 뭐랑 똑같아? B랑 마이너스 A랑 똑같은 거 보이시나? 그 다음에 C 한번 보세요. C. 여기 보세요.
C는 뭐랑 똑같아? 마이너스 12A랑 똑같지. 얘는 요런 거 찾아야 돼. A랑 B가 B랑 C가 뭐랑 똑같은지를 꼭 찾아줘야 됩니다. 됐어요? 요거 기록해 놓으시고. 새롭게 나온 식 봐봐. 새롭게 나온 식이 이렇게 생겼죠. 요거 이렇게 생긴 거 보이나? 보이셨나? 그러면 이 B랑 C 자리에 이거 대입할 거예요, 이제. 자, 여기 B에다가 마이너스 A 대입. 그럼 요래 되지, 이렇게. 자, 그 다음에 C에다가 요거 대입. C에다가 요거 대입하면 요거죠. 이렇게 되는 거 맞으시나요? 그대로 그냥 대입만 한 거야, 위에다. 하고 나서 셋 다 A가 있잖아. 셋 다 A가 있으니까 A로 싹 끌어내보세요. 아이고. 그럼 이렇게 되는 거 맞죠? A로 쫙 다 끌어내면. 자, 그 다음에 잘 봐야 돼. 이 A가 숫자잖아. 그쵸? 뭐 1, 2, 3이든 뭐든 숫자겠지. 앞에 있으니까 거슬려 하고 나눌 거야. 나눌 건데 A 뭐라고 했어? A 뭐라 했지? 음수지. 그럼 어떻게 될까, 이거?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A가 없어졌을 때는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2가 0보다 작아야 됩니다. 이제 요것만 풀어주면 됐다. X, 4, 32, 마이너스 달아주고, 사입범위니까 얘는 마이너스 4부터 3까지 이렇게 해를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일단은 얘들아, 첫 번째는 뭐 했어요? 일단 식을 2개 써놨죠. 근데 0보다 큰 구간인데 이런 식으로 사입 범위가 나오려면 이 상태로는 안 돼요. 이걸로 해야 돼. 이걸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A가 음수라는 걸 찾았고, 이 두 숫자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식을 한번 써봤습니다. 요게 이제 2단계예요. 3단계는 뭐냐면 얘를 전개를 한 다음에 저 식이랑 비교해서 마이너스 A가 B고 마이너스 12A가 C고 요거를 찾았어요. 자, 그 다음에 4단계는 새로운 식, 옆에 있는 새로운 식에다가 A, B 자리에다 쏙쏙 대입을 했습니다. 대입을 한 다음에 마지막은 풀어줬는데 조심할 거는 이 A가 음수기 때문에 나눌 때 부등호 방향 샥 반대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하나만 해보자. 254번 하나만 해보자. 자, 일단 요거죠. 부등식이 요건데 해가 어떻게 나온 거냐면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이게 만약에 A가 양수였다면 0보다 작은 거는 사입 범위가 나와야 정상이에요, 지금. 근데 A가 양수가 아닌가 보네. 얘가 이렇게 올라가서 음수였기 때문에 밑에 있는 범위가 이렇게 찢어지는 범위가 나왔나 보네. 해서 A가 이제 음수라는 것을 또 한 번 알 수가 있고요. 어차피 다 음수인 것밖에 안 나오긴 하는데 그래도 이런 거 이제 파악을 하시면 좋고, 그 다음에 이게 파악이 됐으면 이거 갖고 식 써야 되는 거죠. 식 한번 써봅시다.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최고차항 그대로 A 써주시고 0보다 작다 그대로 써주시고 이렇게 됐어. 이러면 식 완성. 자, 그 다음에 이제 전개합시다. ax의 제곱 마이너스 2ax 마이너스 15a가 0보다 작다. 이렇게 하시고 원래식이랑 비교. 그럼 요게 b지. 요게 b. 그 다음 요게 전체가 c겠지. 됐어요? 여기까지 찾았어? 요게 다 찾아졌으면 이제 대입을 할 겁니다. 새로운 식이 요거죠. c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a가 0보다 작은 겁니다. 그러면 c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15a를 집어넣어 주시고요. b 자리에다가는 마이너스 2a를 집어넣어 주시고 a는 그대로 놔두고 이렇게. 됐어요? 하고 나서 얘를 우리 마이너스 a로 끌어내보자. 마이너스 a로. 그러면 15x의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자, 얘들아, a가 음수라고 했지. 그럼 마이너스 a는 뭐지? 양수지. 그럼 이거 나눠줄 때 부등호 방향 바뀔까? 안 바뀌어요. 얘는 그냥 그대로 없어질 수 있어. 이렇게 없어지고 5x, 3x, 1 여기다가 마이너스 이렇게 붙여주면 되겠죠. 그러면 최종은 마이너스 3분의 1하고 5분의 1이 나왔는데 이렇게 생긴 거에서 아래쪽 물어봤으니까 사입범위겠네요. 그래서 답은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3분의 1부터 5분의 1까지 이게 다 된 거예요. 됐을까요? 오케이. 자, 요거 한 문제만 더 풀고 뒤로 넘어갑시다. 그 밑에
바로 밑에 있는 거 255번 있죠. 요 문제 255번 하나 풀어보고 그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금 한번 해보세요. 자, 같이 한번 해볼까요? 이거 거기 이제 fx라고 나와서 조금 당황하실 수도 있는데 얘는 아까 봤던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랑 똑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아무튼 이 2차 분응식이 0보다 작은 게 해가 어떻게 나온 거냐면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다 또는 x가 1보다 크다 이렇게 나왔을 겁니다, 지금. 자, 근데 이제 요게 아까 했던 얘기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고 만약에 최고차항이 양수였다면 0보다 작은 구간이 사이 범위가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마 그런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최고차항이 음수기 때문에 0보다 작은 게 이렇게 날림 범위로 나온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거 생각하시고 그럼 얘를 최고차항의 개수를 아까 내가 요걸로 바꿔놓고 풀을 했잖아. 이렇게 최고차항의 개수를 a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숫자 보세요. 마이너스 2랑 1이죠. 그러면 a 괄호 열고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1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0보다 작다 했으니까 그대로 따라서 0보다 작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구하는 거냐면 이걸 구하는 거거든. 자, 요거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구해놓은 노란색으로 칠게요. 이 노란색 박스 있죠, 요거 노란색 박스. 얘가 뭐냐면 여러분의 fx예요. 여기 여러분들이 fx를 이렇게 찾으신 거야. 근데 얘는 뭘 찾으란 소리냐면 f의 3x-1을 찾으란 소리거든요. 그럼 얘는 뭐 하란 소리냐면 요 식에 x 자리에다가 요 3x-1을 대입을 해달라는 소리야. 자, 한번 같이 해볼게. a고 x 대신에 갑니다. 3x-1 플러스 2. 괜찮아? x 대신에 3x-1을 대입한 거야. 자, 뒤에도 어떻게 될까? 3x 빼기 1, 그 다음에 빼기 1 이렇게 되겠죠? 요 x, x 요 두 자리에다가 그대로 갖다 집어넣으신 겁니다. 자, 그 다음 요게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쓰시고 조금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a 열고 3x 플러스 1 얘는 3x 마이너스 2 요게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쓰는 거고요.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a는 양수인가요, 음수인가요? 지금 최고차항의 개수 아까 전에 최초의 음수라고 했었죠. 그러면 요거 봐. a 있지, 요거 요거 보세요. a 얘를 날릴 때 요거의 방향이 이렇게 반대로 바뀌겠지, 날릴 때. 자, 그리고 이제 숫자만 찾아주세요. 마이너스 3분의 1이고 요게 3분의 2니까 정답은 이렇게 쓰시면 돼요. 마이너스 3분의 1부터 3분의 2까지 요게 이제 답입니다. 이렇게. 해서 fx를 아까처럼 똑같이 구하시고 그 다음에 x 자리에다가 3x-1을 집어넣고 구하셨던 그런 문제입니다. 다 되셨을까요? 그래서 요거 대입하는 게 살짝 조금 생소할 수도 있었을 텐데. 자, 여기까지 하면 이제 2차 부등식에 작성해봤고요. 그러면 이제 214쪽 왼쪽에 있는 거 항상 성립할 조건 있죠. 요 테마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해가 모든 실수가 돼야 된다는 소리예요. 얘는. 해서 이 2차 부등식 요 나와 있는 그 그래프가 전부 다 말이 돼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필수 예제 16이라 되어 있고 그 옆에 이제 공간이 있죠. 거기 옆에다가 이제 해가 모든 실수라고 살짝 적어 두시고요. 빈 공간에 적어 두세요. 항상 성립한다는 것은 해가 모든 실수가 다 된다는 소리입니다. 214쪽입니다. 214쪽.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인데 요거야. 첫 번째는 요게 요런 식이 항상 성립을 해야 된대. 항상 성립. 자, 그러면 이제 얘를 부등식으로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좀 봤으면 좋겠어. 봐. 요거는 뭐냐면 y를 붙이면 얘는 2차 함수죠. 2차 함수. 맞죠? y 붙이면. 자, 여기다가 이제 는 y를 붙이면 얘는 무슨 축이죠, 이거? 무슨 축? x축이죠, x축. y는 0이니까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니? y는요? 그럼 봐봐. 얘는 부등식으로 해석하지 말고 이렇게 가는 거야. 2차 함수가 항상 x축보다 위에 올라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해서 그쪽 공간이 좀 좁긴 한데 이렇게 써주세요. 2차 함수가 항상 x축 위에 있을
조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저 식만 보고서 뭐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한다 이렇게 이제 하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2차 함수가 항상 x축 위에 올라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해볼게요. 2차 함수가 항상 x축 위에 올라가 있으려면 좀 어떻게 해야 될까? 혹시나 최고차항의 개수가 음수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보세요. 이러면 위에 있는 것도 있지만 밑에 있는 것도 있죠, 이러면. 그쵸? 그 다음에 이러면 어때요? 위에 있는 것보다 밑에 있는 게 훨씬 많죠, 그쵸? 그 다음에 이러면 어때요? 아예 뭐 위에 있는 것조차도 없죠, 그쵸? 그런데 봐봐. 이렇게 하면 이거는 어제 얘기했던 그 천민이야, 천민. 쌤, 저는 이렇게 하면 항상 위에 있잖아요. 천민이야. 자, 이게 여기서 끊기니? 뭐 저기야, 뭐 지렁이 갖다 잘라놨니? 아니죠. 이렇게 내려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세 가지 상황을 다 상상해 본 거야. 이거, 요거, 그 다음 밑에 있는 거 이렇게 해봐도 아무리 해봐도 이 상황에서는 항상 위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거 말고 이런 거 해보자. 자, 이래. 그래, 많은 부분이 다 위에 올라가 있어. 그런데 이제 밑에 요거 때문에 좀 안 되지. 그 다음에 이건 어떨까? 요거. 이렇게. 거의 다 되는데 뭐 때문에 안 될까? 요 한 점 때문에 안 되겠지. 그러면 어때야 돼, 얘가? 이렇게 되어 있고, 붕 떠야겠지. 붕. 자, 그 조건이 이제 거기 있습니다.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A가 0보다 크고, A가 0보다 크다는 소리는 최고차항의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이라는 소리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D가 0보다 작다. D가 뭔지 알죠? D는 판별식입니다. 판별식. 해가, 여기 X축하고 교점이 없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자, 근데 이제 여러분들, A가 양수인 거는 잘 가는데, 이 D를 가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 봐봐. 이 X축 위에서 이렇게 붕 떠 있어야 되니까 얘는 붕 떠 있어야 되니까 위에 있어야 되니까 요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절대 안 돼요. 이 판별식이라는 거는 얘랑 교점이 몇 개인지만 보는 거기 때문에 위에 있는 거 아닙니다. 자, 판별식은 무조건 0보다 작다. 이렇게 이제 갈 겁니다. 됐을까요? 자, 그러면 두 번째 거는 얘랑 조금만 다르기 때문에 어렵지 않죠. 두 번째 거는 등호만 붙어 있으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여기까지 된다는 소리야. 이 상황까지는. 세 번째 보세요. 자, 세 번째는 0보다 항상 작아야 되는 거잖아. 자, 그럼 얘도 한번 상황을 생각해 보자. 자, 아까처럼 이래봐. 이거 0보다 항상 작니? No! 0보다 위에 있잖아. 자, 그리고 이러면 어때? 이러면? 그래, 뭐 작은 것도 있는데 뭐 안 작은 것도 있죠, 이렇게. 그럼 그 다음에 이거는 안 되죠. 여기 쭉쭉 뻗어나가는 거니까. 그래, 여기서는 암만 무슨 짓을 해도 안 되네. 그러면 좀 시선을 돌려서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래보세요. 밑에 대부분 있긴 한데 위에 살짝 볼록 튀어나온 게 있죠. 그쵸? 그 다음에 얘는 어떤가요? 이렇게. 거의 다 되는데 요거 하나 때문에 안 되지. 그 다음에 그럼 이런 경우네. 이런 경우. 얘는 항상 0보다 밑에 있겠죠. 그래서 조건 보세요. A가 0보다 작고요. 판별식이 0보다 또 마찬가지로 작습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거 등호 나와 있는 거 보시면 A가 0보다 작고 판별식이 항상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판별식은 기본적으로 0보다 작아야 돼요. 근데 등호가 붙냐 안 붙냐 그 차이야. 무슨 얘기인지 알아? 판별식이 0보다 큰 건 없어 여기서 지금. 봐봐. 4개 다 판별식이 0보다 큰 거 없죠. 그래서 그런 것도 확인하시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밑에 4가지 박스 되어 있는 거 보이시나요? 4가지 박스 되어 있는 거. 요게 지금 방금 내가 얘기했던 거. 그런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한다고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셔도 좋고, 아니면 내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2차 함수가 X축 위에 항상 있다. 또는 2차 함수가 X축 밑에 항상 있다. 그렇게 위치관계로서 접근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이 조건 갖고 한번 가볼 텐데, 얘를 여러분 그냥 얘도 무조건 막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래프를 한번 귀찮더라도 좀 그려보는 게 좀 더 훨씬 더 와닿는 게 있을 겁니다. 자, 그럼 한번 해볼게요. 216쪽 가보고 싶다. 216쪽. 자, 216쪽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부등식이 성립할 때 실수 a의 값의 범위를 구하라는 필수 예제 16번이 있습니다. 자, 그 문제에서 그 부등식에다 동그라미 하나 쳐놓을까요? 부등식. 왜 이걸 동그라미 치라고 했었냐면, 자, 여기 지금 식 자체는 2차 형태로 나와 있죠. 그런데 거기에 부등식이라고 되어 있다는 뜻은 이게 꼭 2차가 아닐 수도 있다는 소리입니다. 이게 2차가 아닐 수도 있으니까 얘는 경우를 두 가지로 나눠서 볼 거예요. 첫 번째, 이 a 플러스 2 최고차항의 개수 a 플러스 2가 뭐 0일 수도 있어.
이게 0일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이 a 플러스 2가 이제 일반적으로 2차가 남으려면 0이 안 돼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부등식이란 말이 있기 때문에 이걸 나누셔야 돼요. 자, 근데 이 a 플러스 2가 0인 경우 한번 볼까요? 0인 경우. 자, 거기 보시면 2차항에도 이게 있죠. a 플러스 2가. 1차항에도 있죠. a 플러스 2가. 그러면 a 플러스 2가 0이라면 남는 거 이거예요. 다 사라지고 4가 0보다 크다. 이거 남아요. 자, 여러분 4가 0보다 크다. 맞는 말 틀린 말? 당연히 맞죠. 그래서 얘는 a 플러스 2가 0인 경우에도 어떻단 소리냐면 성립한다는 소리고요. a 플러스 2가 0이면 a는 얼마일까요? 이때는 마이너스 2 이렇게 이제 하나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 찾는 겁니다. 이거. 자, 그 다음에 이제는 a 플러스 2가 0이 아닌 2차 부등식의 상황으로 볼게요. 그런데 이 2차 부등식이 0보다 커야 된다는 거는 그 2차 함수, 이 2차 함수가 항상 붕 떠 있어야 된다는 소리죠. 그쵸? 붕 떠 있어야 된다는 소리인데 아까 우리가 요 그림 봤었죠? 요 그림? 이렇게 된 거. 자, 그럼 얘는 a는 0보다 커야 되고 판별식은 어때야 돼요? 0보다? 작아야 됐었죠. 한번 그렇게 한번 조건 적용해 볼게요. 자, a라는 거는 최고차항의 개수 요거였습니다. 요게 0보다 커야 됩니다. 요게 1번 조건이야. a 플러스 2가 0보다 크다. 요게 1번 조건. 그러면 a는 마이너스 2보다 크다가 되겠죠. 자, 2번 조건입니다. 2번 조건은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돼요. 자, 판별식 같이 한번 해볼게요. 판별식은 b의 제곱. 자, b가 그 마이너스 2로 출발하는 거 보이시나? b의 제곱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a 그리고 c 요게 0보다 작아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요게 지금 판별식이야. 이렇게가. 따라오고 계시죠? 자, 근데요. 그러니까 원래는 일반적으로는 이거 a 플러스 2 둘 다 있다 해가지고 그냥 나눠버리시면 안 되는데 지금은 이 a 플러스 2가 0이 아니라는 보장이 있잖아. 그래서 이 a 플러스 2를 하나씩 날려버려도 돼. 이렇게. 하나씩. 이게 무슨 소리냐면 봐봐. 얘들아. 이거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어. 이거 어떻게 풀어? 이 항에서 풀지. 설마 이거를 x 날려가지고 x는 2요 이렇게 안 하잖아. 그치? xx 날려서 2라고 안 하잖아. 왜 이렇게 안 하냐면 얘를 이 항에서 넘겨봤을 때 x-2랑 x 이런 게 남는 거잖아. 그럼 얘는 x가 하나가 0이 있지. 근데 어떤 숫자나 문자나 식을 0으로 나눌 수 있나요? 0으로 못 나누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x를 안 나눈 건데 지금 얘는 0이 아니라는 보장이 있잖아. 그래서 전개하지 마시고 날려. 요거 한 차수 낮추고 이거 날려버리고 그리고 뒤에 4도 하나씩 있으니까 하나씩 날려버리세요. 그럼 남은 게 이겁니다. a 플러스 2 마이너스 4가 0보다 작다. 딱 요거 하나 남는 거야. 그럼 얘는 a가 2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요게 이제 두 번째 조건이야. 자, 그리고 이 조건하고 이 조건을 다 만족을 시켜줘야 되는 거니까 둘을 범위를 같이 합쳐볼게요. 얘는 마이너스 2보다 큰 거죠. 요거는 마이너스 2보다 작은 거고요. 그럼 범위가 기본 범위가 이렇게 나올 텐데요. 자, 이렇게만 쓰면 틀립니다. 아까 우리 첫 번째 했던 거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했을 때 요게 성립한다 했었죠. 그래서 마지막에 귀엽게 살포시 딱 이렇게 윙크 하나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 식이 2차 부등식이라고 나와 있다면 이런 1번과 같은 경우는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거기 216쪽에 하단에 보면 256번 문제 있죠. 바로 밑에 있는 확인 체크 문제. 이 문제에서는 2차 부등식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얘는 a가 0인 경우를 생각을 안 하셔도 된다는 소리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a가 0이 될 수도 있는 경우를 한번 지금 봤으니까 그 경우로 한번 연습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257번 있죠. 가운데 있는 거 257번. 그 문제 지금 한번 해볼게요. 자, 같이 한번 해봅시다. 자, 얘도 이제 부등식이라는 조건이 있죠. 그러면 얘는 두 가지로 나눠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최고차항의 개수인 a-1이 0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a-1이 0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a-1이 0인 경우에는 남는 게 뭐냐면 이것만 남아요. 1이 0보다 크다. 그쵸? 싹 다 사라지고 이것만 남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게 맞는 말이잖아. 그래서
A는 1, 요게 이제 성립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나중에 범위 적어줄 때 요 1도 같이 포함을 해서 적어줄 거예요. 자, 그 다음 요거 봅시다. 자, A-1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보다 작다가 아니라 0이 아닌 경우에는 2차 부등식이죠. 2차 부등식이 항상 0보다 커야 되는 거니까 최고차항의 개수, 요 최고차항의 개수는 0보다 커야 되고 판별식은 0보다 작아야겠죠. 아까 했던 거랑 똑같은 조건입니다. 조건이 하나도 안 변했습니다. 자, 판별식을 해보시면 b의 제곱, b의 제곱, b의 제곱 마이너스 4a c 요게 이제 0보다 작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이게 0이 아니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하나씩 날려주고 4도 날려주면 a-1 빼기 1이 0보다 작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a는 2보다 작은 거고, 자, 요 범위랑 같이 합쳐볼게요. 요건 a가 1보다 큰 거죠. 근데 얘는 a가 2보다 작은 거지. 그러면 범위는 이렇게 쓰는데 아까 우리 구해놓은 거 하나 있으니까 요것도 마지막에 살포시 하나만 착 얹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이렇게 쓰세요.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다. 요게 이제 257번에 있는 답입니다. 됐을까요? 자, 그러면 하나만 더 연습해 봅시다. 그 258번을 해볼 건데요.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이 직선보다 항상 위쪽에 있다고 해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이렇게씩 세우면 돼요. 2차 함수식이 이 그래프, 이 직선보다 항상 위에 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부등식을 놓으시고 우변이든 좌변이든 한쪽으로 다 이항시킨 다음에 문제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요거 참고해가지고 258번 한번 풀어보세요. 근데 이 258번 같은 거는 그래도 좀 편안한 게 얘를 좌변으로 싹 다 정리했을 때 x제곱 앞에 붙어있는 숫자가 없어요. 그냥 1x제곱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0인지 아닌지를 판단해 볼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냥 2차 부등식이라고 접근을 하시면 돼요. 한번 해보세요. 같이 해줄게. 근데 이거 아까보다 더 쉬운 문제인데 이게. 자. 요거 있지. 얘가 2차 함수가 이제 1차 함수보다 항상 위에 있어야 된다며. 그럼 요게 항상 성립하기만 하면 돼. 그 다음에 요거 어떻게 하면 되냐면 넘겨. 넘기면 요거지. 요게 항상 성립하기만 하면 돼. 그것만 찾으면 돼. 근데 심지어 요 앞에 1이라니까? 1이면 이미 이렇게 되어 있다니까? 그럼 여러분들 뭐만 보시면 돼? 판별식만 0보다 작다. 요것만 보시면 돼. 그래서 아까보다 더 쉬운 문제. 한번 해볼게. 자, 얘는 뭐로 묶어볼까? 마이너스 2로 묶어볼까? 마이너스 2, 2k 플러스 1x. 그 다음에 뒤에는 k제곱 플러스 1. 이렇게가 같이 상수항. 그리고 x의 제곱. 자, 판별식 할게요. b의 제곱, b의 제곱,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요게 0보다만 작으면 돼요. 판별식이. 그러면 4 날리고, 그 다음에 요거 있죠? 요것만 풀어주시면 되는데, 전개해야 되겠다, 얘는. 4k제곱, 4k 플러스 1 마이너스 k제곱 마이너스 1은 0보다 작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1 마이너스 1 날리고, 얘네 계산하면 3k제곱 플러스 4k가 0보다 작은 거죠. 그럼 얘는 범위 다 나왔네. 마이너스 3분의 4부터 0까지. 이렇게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보다 더 쉬운 문제. 아까는 이제 막 A가 뭐 최고차항이 0이네, 만에 막 이런 것도 따져봐야 했었고, 이게 양수네, 음수네 이런 것도 따져봐야 했었는데, 얘는 딱 그냥 정직하게 1 이렇게 줬으니까 훨씬 더 이게 더 쉬운 문제였습니다. 물론 의미를 파악을 못하면 좀 더 어려운 문제였을 수도 있겠지만. 자, 그런데 이제 이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할 조건이 있죠. 요걸 가지고 굉장히 장난을 많이 쳐놨어요. 필수예제 17번하고 필수예제 18번에서 각각 두 가지 장난을 쳐놨는데, 필수예제 17번은 말장난이고요. 필수예제 18번은 범위를 줍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두 가지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해를 가져야 된대요. 해를 갖는다. 자, 그러면 봐봐. 얘들아, 이게 이 2차 부등식이 해를 갖는다는 건 뭔 소리냐면 이런 거야. 자, 요런 게 있어. 자, 요거 이제 먼저 느껴보고 시작하자. 이런 식을 뭐 F라고 한번 해볼게. 요거 2차 함수. 요 2차 함수가 0보다 큰 거가 해가 있니 없니라고 물어보면 네,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겠지. 네, 있어요. 해가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 0보다 큰 게 있냐 없냐야. 자, 그 다음에
이게 0보다 작은 거 있어 없어? 네 있어요. 요 사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지. 근데 해가 없는 경우 한번 볼게. 자 이렇게 되어 있어. 자 요거를 이제 G라고 한번 해보자. 자 이 G가 0보다 작은 거 해 있어요 없어요? 해 있어요 없어요 이거? 없어요. 요 밑에 내려가 있는 게 없잖아. 없어요. 이렇게 하는 거고 G가 0인 건 있어요 없어요 이거? 해 없어요. 이렇게 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 범위 안에 요런 범위 안에 이 함수 그래프가 지나냐 안 지나냐만 찾아주면 되는 거거든. 자 그럼 봐봐. 거기씩 다시 한번 봐봐. 근데 이제 얘는 또 첫 번째 난관이 뭐냐면 이런 난관이 있어요.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몰라요. 그쵸?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몰라. 근데 적어도 0은 아닌 것 같아. 왜냐면 거기에 2차 부등식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얘는 0은 아니야. 그러면 양수일 때, 음수일 때를 우리 나눠서 한번 생각해보자. 자, 일단 필기하지 마시고 먼저 그림 한번 보세요. 자, A가 양수일 때 얘들아. 자, A가 양수일 때는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겠지. 그러면 나랑 같이 이 경우, 그 다음에 이 경우, 그리고 이 경우 이렇게 세 개를 한번 볼 건데 이렇게 여기서 요거 4만 날릴게. 4는 날려도 되니까. 날리고 이거 전개하면 a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9 이쪽은 이렇게가 마이너스 2고 마이너스 있으니까 플러스 2 플러스 2 하면 플러스 2a 마이너스 6은 0보다 작다.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얘가 a의 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3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네. 그럼 얘가 지금 A가 위에다 쓸까? A 1, 3이고 마이너스 쓰니까 이렇게 써야 되나? 이렇게 하겠다. A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거랑 요거랑 범위 합치면 공통범위 찾아야 됩니다. 근데 요거는 채워져 있고 뚫려져 있죠. 채워져 있고 뚫려져 있으니까 공통범위는 요게 공통범위네요. 이렇게. 해서 답은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다가 답이 되겠습니다. 얘는 날리시면 안 돼요. 날리면 못 풉니다. 됐을까요? 자, 그럼 이제 하나 더 해봅시다. 261번. 자, 이번에는 바라는 게 많다. 몇 개의 해를 갖도록 하래요? 단 하나, only one이야, only one. 단 하나만의 해를 가져야 되는데, 자, 이것도 이제 이렇게 다 지워놓고 조고 6가지 상황 보면서 보도록 할게요.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거든? 0보다 작거나 같은 게 단 하나만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럼 봐. 일단은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인 거, 음수인 거 보도록 할게요. 자,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자, 보세요. 이거부터 봅시다. 같이 따져보자, 이거. 이거, 밑에 있는 거. 단 하나야? 졸라 많지 않아? 아니야, 이거 아니야. 아니야. 얘는 단 하나야? 그치, 이거 단 하나지. 0, 딱 가운데 하나밖에 없잖아. 오케이. 얘는 없어, 아예. 밑에 있는 것도 없어. 자, 이거 봐. 단 하나야? 개 많고요. 여기는요? 겁나 많고요. 여기는요? 오지게 많죠. 단 하나가 아니잖아. 엄청 많잖아. 0보다 작거나 같은 게, 그치? 그럼 되는 건 뭐? 이거네, 이거. 이거 하나밖에 안 된다는 소리야. 어떤 거? 얘는 단 하나가 아니지. 다 되는 거지, 다 되는 거. 밑에 있는 거를 그치? 해라고 하는 거예요. 밑에 있는 거 해라 하는 거야. 서로 요 라인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요 노란색 라인을 기준으로 했을 때 밑에 내려가 있는 게 몇 개만 보면 돼. 밑에 내려가 있는 게. 그러면 여기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졸라 많고요. 여기는 하나 가운데. 얘는 없고, 요거는 마찬가지로 겁나 많고, 얘도 엄청 많고, 얘는 다지 그냥. 안 되는 거야. 안 되고. 그럼 얘는 범위가 일단 요거 A가 A 플러스 1이 0보다 커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있지. 얘는 판별식이 0보다 딱 0이어야 되는 거잖아. 딱 0. 그래서 판별식은 0. 이렇게 가는 거야. 자, 그러면 판별식 한번 해보겠습니다. 판별식은 B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딱 0이어야 돼. 이렇게. 딱 0. 자, 그러면 4를 날리고 계산할게요. 이거는 2a 플러스 1 마이너스 이렇게죠. 그쵸? 요게 0입니다. 그러면 얘 없어지고 a의 제곱 플러스 a가 0이고요. 그러면 a 그 다음에 a 플러스 1 요게 0인데 a가 0이거나 a가 마이너스 1이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거기 보시면 2차 부등식이라 했죠. 2차 부등식이면 최고차항의 개수가 0이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은 버리시는 겁니다. 따라서 답은 0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네요. 0. 그러니까 그 217쪽 있지 얘들아. 217쪽. 여기다가는 너희들이 이것 좀 하나 그려놔. 요거 6개짜리 이거 있죠. 요거 하나 그려놔. 요거 그려놓고서 눈으로 샥샥샥샥 스캔하면서 한번 보는 거야. 위에 몇 개 있지? 뭐 밑에 몇 개 있지? 해서 요 6개 꼭 그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지우고 요 노란색으로 막 X 친 거 이런 건 쓰지 마시고 이거 그림을 좀 그려 놓으셔야 돼요. 이 그림을 직접 보시면서 하셔야지 됩니다. 거기 중간에 키포인트라고 되어 있고 해를 가질 조건, 해를 갖지 않을 조건, 한 개만 가질 조건은 다 나와 있는데 그거 외우실 거야? 어우 그거 미친 짓이야. 그거 외우고 있으면 막 내 이름이 뭔지도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외우지 마시고 이거 보면서 눈으로 보시면서 판단하세요. 아시겠죠? 자, 그럼 끝판왕 한번 가봅시다. 이 차 부등식은 2차 부등식인데 리미티드 스코프, 제한된 범위에서 성립하는 2차 부등식입니다. 아까 항상 성립하는 거 봤죠? 그렇죠? 항상 성립하는 거. 근데 그게 항상 실수 전체 다가 아니라 뭐 1부터 3까지만 성립하면 돼. 이런 식으로 이제 리미티드한 범위를 줄 겁니다. 자, 거기 일단 그 문제를 볼게요. 0부터 3까지 2차 부등식이 성립하면 돼. 0부터 3까지. 자, 근데 거기에 일단은 그 범위 보지 마시고 이 식만 봐봐. 자, 요거지. 자, 요게 최고 차항이 양수잖아. 그럼 양수면 이렇게 생기지 않을까? 그쵸? 근데 봐봐. 얘를 여기다 긋든 아니면 여기다 긋든 아니면 여기다 긋든 얘가 항상 0보다 작거나 같을 수는 있니? 모든 범위에서? 그럴 수 없거든. 자, 노란색 기준으로 보세요. 노란색 기준으로 봤을 때 위에 2개 있잖아. 이렇게 뿔 달린 거. 그치? 연두색 범위 봐봐. 연두색 범위 보면 이거 전체 범위. 그 다음에 이 자주색이면 다 올라가 있잖아. 그래서 얘는 기본적으로 항상 성립할 수가 없는 놈이야. 그런데 여기서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만 해주면 되는 거냐면 0부터 3까지만 그 범위를 만족시켜주면 돼. 자, 무슨 소리냐면 봐보세요. 이러면 된다는 소리야. 자, 여기 0이 있어. 여기 3이 있어. 그럼 봐봐. 0에서 3까지는 이 노란색 밑에 있지. 0에서 3까지는. 그치? 다른 거는 뭐 관심 없다니까? 다른 게 뭐 위에 올라가든 쭉쭉 뻗어가든 관심 없고 나는 0부터 3까지만 밑에 있으면 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런데 밑에 있어도 되고 딱 0이어도 되겠지. 그치? 그럼 얘들아 범위가 이렇게 좁게 나올 수도 있는데 요것도 한번 봐봐. 요거. 그럼 이거는 될까요? 이렇게 해서 여기가 0이고 여기가 딱 3이야. 요건 될까 안 될까? 얘도 괜찮겠지. 왜냐면 0보다 작거나 같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얘는 여기 0, 여기 3. 이거 돼야 안 돼? 안 되지. 여기 이게 튀어나온 범위가 샥 있으니까. 그래서 제일 크게 될 수 있는 게 요겁니다. 가장 크게 될 수 있는 게 요겁니다. 요거. 그러면 요 조건으로 한번 찾아볼게요. 자, 실수 A 값의 범위를 구할 건데요. 일단은 0 있죠. 0에서의 함수값. 이 0에서의 함수값이 0이어도 괜찮고요. 아니면 지금처럼 밑에 걸려 있어도 괜찮아요. 0이어도 괜찮고 밑에 걸려 있어도 괜찮아. 위에만 아니면 돼. 자, 첫 번째 조건입니다. F0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됩니다. 위에만 없으면 돼. 밑에나 0이면 상관없습니다. 자, 그럼 F0 따져볼까요? F0. 00 집어넣으시면 A제곱 마이너스 9가 0보다 작거나 같은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쪽에서 나오는 범위는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이런 범위가 하나가 딱 나오게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 조건. 자, 이쪽 0도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고 3도 어때야 될까? F3도. 얘도 마찬가지로 0보다 작거나 같기만 하면 돼. 밑에 있으면 되거든. 딱 0이어도 괜찮고 3 한 번 넣어보자. 3 넣어보면 얼마니? 9 3A A제곱 마이너스 9 요건가? 그쵸? 이거죠? 그러면 9랑 마이너스 9 날라가고 A제곱 플러스 3A가 0보다 작거나 같은 거니까 얘는 인수분해를 하시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고 얘가 마이너스 3부터
0까지 이렇게 이제 성립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근데요, 봐봐요. 이 두 조건을 선택을 해서 둘 중에 하나만 만족시키면 되나요? 아니죠. 둘 다 밑에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얘네 두 개에 뭘 쓸 거냐면 공통 범위를 쓸 거야. 자, 둘 중에서 누가 더 좁은 범위? 이게 더 좁은 범위죠. 그래서 답은 요걸로 써주시면 됩니다. 쟤는 3까지 다 되는 거고 얘는 0까지밖에 안 되는 거니까. 됐어요? 요거를 이해하셔야 돼. 애초에 이 함수는 항상 0보다 작거나 같을 수가 없다. 그런데 범위를 줬을 때 이 제한된 범위 안에서는 이 범위 안에서만 밑으로 내려가게는 만들 수 있다. 요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자, 요거에 대한 문제는 다음 시간에 한번 더 263번, 뭐 64번 이런 거 통해서 연습을 한번 더 해볼 겁니다. 해볼 거니까 충분히 복습 많이 해 오시고 그리고 다음 시간에 이제 연립 2차랑 실근 조건 이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 어려운 거 하고 있어요, 우리. 결코 쉬운 거 아니니까 내가 조금 안 풀린다고 해서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 당연히 어려운 게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어느 시점부터 딱 어려워졌냐면 절대값이 나오면서부터 살짝씩 헷갈리고 좀 어려워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분부터 그러니까 저번 시간에 배운 거, 그 다음에 이번 시간에 배운 거 이렇게 이제 좀 계속 어려운 게 나오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문제 풀 때도 아마 조금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들 하시고 푸시면 될 것 같고요.